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레이딩의 깊은 단상들입니다. 단상. 자, 이 글은요, 세계적인 명트레이더이면서 정신과 의학 박사인 알렉산더 엘더 박사죠. 거기에 진익과 청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편집했죠. 트레이딩의 연구. 우리가 이제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차트 연구한다든가 마음 공부한다든가 이게 다 연구죠. 특히 차트 기술적 분석인 차트를 연구하는 거. 근데 이제 엘더 박사는 어떻게 연구를 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말에 하는 연구 과제는 5가지 구분으로 나누어 있다. 한 번에 3개 이상 수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두 부분 사이에 대체로 오랫동안 휴식을 취한다. 주말이지 않는가. 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트레이더가. 나는 쉬면서 이미 작업을 마친 부분에 대해 종종 생각하고 휴식 시간이 끝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에 작업할 부분이 이게 중요해. 내가 확신을 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순되는 것을 찾아내려 하는 것인지 뭐 하기 위해? 알기 위해 의욕을 불태운다. 이게 우리 트레이더는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네. 자, 나는 금요일 저녁에 별다른 일정이 없을 때는 주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장이 닫히자마자 연구를 시작한다. 난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구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촉박할 때는 월요일 아침 장이 열리기 전에 마지막 부분을 작업할 때도 있다. 아래 5가지 부분을 소개한다. 나는 항상 이 순서대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내용은 여기 지표라고 나왔죠. 여기 지표라고 표현한 것은 물론 경제 지표도 표현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음날 이렇게 되면 저가, 고가, 종가, 피봇 1차 지지, 2차 지지, 저항 이런 게 변하죠. 그걸 지표라고 그래요. 경제 지표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라는 것인데 종목이 그룹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선물 시장. 그 다음에 이 각 시장의 현재 포지션이 캔들의 주가의 현재 위치가 중요하죠. 위치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요.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이 장래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측하는 장래 포지션까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진폭이라. 자, 가장 강력한 하이 그룹을 찾는 과정에서 신고점을 경신한 그룹에는 관심이 없다. 그보다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두드려 맞은 뒤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하기 시작한 그룹에 관심이 있다. 저점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낚시 바늘 모양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그룹을 찾는 것이다. 왜냐면요, 저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런 식으로 낚시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것은 이제 V반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를 말하고, 지금 이 포물선을 그리는 것을 낚시 바늘 모양으로 표현을 했죠. 공매도가 적절한 후보 그룹을 찾을 때는 공매도는 고점이겠죠. 가격이 바닥보다 천장에서 속도가 느린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채 정반대 패턴을 찾는다.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바닥에서 느끼는 감정인 두려움이 욕심보다 더 예리하고 강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움이요, 감정으로 표현하면 두려움, 욕심보다 더 강하다 그 말이죠. 가격이 바닥에서 방향을 더 빨리 바꾸는 경우가 많다. 선물, 해외 선물은요, 독자적인 그룹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그룹에는 원유도 있고 난방도 있고 무연도 있고 가솔린, 천연가스가 포함되겠죠. 선물을 살펴보는 2가지 이유가 있다. 트레이딩 기회를 찾는과 동시에 선물은 어디하고 연관이 있냐면 주식시장하고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하고 주식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이제 지수하고도, 상품은 상품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수는 지수끼리 연결되어 있죠.
나스닥이 올라가면 다우지수도 그 다음에 S&P도 올라가죠. 네. 또한 이제 상품인 금과 관련된 주식에 관심이 생기면 금 선물을 분석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겠는가. 만일 석유 굴착업자들과 관련된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원유의 현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양호한 거래는 확실한 거래는이 고확신의 거래는 모든 요소가 갖춰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 트레이더가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연구 작업이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대기시켜 주므로 스크린에서 신호가 나오자마자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이 스크린 신호인 것은 차트 신호를 말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요 모양대로 하죠. 뭐 저는 해외 선물만 보기 때문에 이 그룹에 연관된 종목 뭐 좀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포지션, 그 다음에 장래 포지션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죠. 다음은 진행 중인 거래와 진행할 예정인 거래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많은 것을 연구하려면 주말에 바빠지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중요하죠. 거쳐야만 시장에서 다른 트레이더를 상대로 우위에 점할 수가 있다. 매주 매달 꾸준히 연구하고 기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각각의 트레이딩 단계를 상세히 기록한다면 초보 트레이더와 도박꾼을 능가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저희는 해선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제 엘더 박사는 좀 범위가 좀 넓지요. 그러나 우리는 좁기 때문에 대신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트레이딩 일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반복 차트 훈련,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또 이 엘더 박스는 포지션 매매라. 그러니까 물론 차트가 중요하지만은 우리 데이 트레이더는 좀 더 섬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는 공짜는 없다는 사실만 염두에 둬라. AI 자동 매매 시스템 등을 적절히 설정하기만 하면 돈이 쏟아질 것이라는 꿈을 꾼다. 곧 쉬운 길로 접어들어 다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자신은 하와이 해변에서 휴양하면서 자동적으로 잔액이 불러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그냥 여기 표현에 그냥 꿈을 꾸도록 놓아둬라.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죠. 요즘에 한국에는요 AI 자동 시스템 거래 시스템으로 해서 뭐 얼마를 버니 어쩌니 뭐 열풍이죠. 네,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뭐라 그냐, 아니 이 자동 매매로 그렇게 수익을 난다면 아유 연기금이나 우리 그 어떤 뭐 군인 공제조합이나 이런 데서 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잘하게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이런 데서 투자되면 뭐 수백억씩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인공지능이라 말만 그렇지 여러분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이야기 해줄까요? 이 시장 군중심리라는 것이, 시장은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AI는요 어떤 통계적인 것은 할 수 있으나 심리적인 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 심리라는 것은 상당히 AI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은 더 유용한 데 시간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더 유용한 데 시간을 써라 그 말이에요. 주식 선물도 연구하는 데 시간을 쏟아라. 이거 보세요. 연구하는 데 시간을 쏟아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와 시간이라는 건데, 이분은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유능한 트레이드를 만나면서 교육도 하고 또 트레이딩도 합니다. 자, 지리와 시간. 트레이딩한 방법을 알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거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 트레이딩에 더 적합한 지역이 있고 덜 적합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빠른 인터넷 회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트레이딩하는 시간대이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에서도 썸머타임 해제로 인해서 이게 1시간 늦어진 거야. 그러니까 11시 반이죠. 그러니까 그럼 1시간 늦어진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은 보통 한 2시 늦어도 한 3시면 끝나는데 요즘에는 2~3시간이 더 길어져서 아침 새벽에 5시, 6시, 7시까지 빨리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도리어 더 힘들게 됐죠. 자, 미국의 금융시장은 대개 뉴욕과 시카고에 위치해 있으며 트레이딩 가능한 시간은 폴로 트레이더들의 편의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주가 지수 선물 같이 이제 나스닥에 이런 것을 주가 지수 선물을 하거든요. 하루 24시간 열려 있는 시장은 경우는 어떤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뉴욕과 시카고에 있는 주요 시장이 장을 마감하면 주가 지수 선물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통화의 경우 거의 24시간 내내 활발한 거래가 가능한데 이 시장 역시 나름의 문제가 있다. 트레이딩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는 남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들은 내 돈을 빼앗으려 한다. 깨어있을 때도 돈 주머니를 지키기가 어려운데 자는 동안에 얼마나 더 어렵겠는가. 하루 24시간 내내 열려있는 시장을 트레이딩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활발한 트레이더에게는 기회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거요, 24시간 열려있으니까 아무 때도 하면 될 줄 알지만 이게 활발히 진행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미국하고 한국은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제가 이 시간이 오후 9시 57분이거든요 서울이. 그런데 시카고는 지금 새벽 6시야. 6시 50분. 그러니까 시차가 많이 벌어지죠. 초보나 중급 트레이더는 어디에서 거래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워도 어떤 시장을 거래할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다. 살고 있는 지역의 시간대에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과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트레이딩은 어려운 활동이므로 요게 중요합니다. 정신이 맑고 긴장을 늦추지 않을 때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이 필요해요. 너무 긴장을 가지면은 마비 현상이 오니까 그건 안 되고요. 네. 저항이 열려 있는 동안 모니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기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과 깨어 있으려고 애쓰면서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편안하게 휴식을 충분히 취한 트레이더가 시장에서 승산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한국의 세선 트레이더는 그 수면 부족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새벽 날 새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로도가 쌓이면요 아무래도 선택하는데 정신이 막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자칫하면 이 피로도 쌓이면 좀 쉬는 것이 낫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낮에 충분하게 쉽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경제지표 판단하죠. 그러면은 이번 경제지표는 좀 세니까 지금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수면 부족을 취하죠. 그리고 그 시간대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서 제가 씻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찬물로 머리도 이렇게 감고 하는 것은요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하게 또 영양 섭취도 잘해야 돼. 시장에서 트레이딩 하기 위해 지적으로 뛰어나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바닥에서 5가지 요소에만 신경 쓰면 된다. 시가, 고가, 저가, 정가와 그 다음에 거래량이다. 시가, 고가, 종가지요 이게요. 저 종가입니다. 종가. 여기는 이제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이러는데 우리는요 상당히 이거 위에도 피벗 1차, 2차, 지지 저항 이렇게 다 사용을 하죠.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성공했어도 트레이딩에 실패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는 트레이딩이 감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전 시간에서는 트레이딩이 자신이 주관적이고 시장은 객관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을 자기 주관을 시장에 대입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내 자신이 객관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감정적으로 이 트레이딩이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트레이딩은 두려움과 욕심 등 강한 감정을 이끌어내고
바람직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 쉽게 만든다. 자, 개인적으로 삶이 행복한 사람과 따지고 보면 인생에서 바람잘 날 없는 사람에 비해 유리하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 왜냐하면 마음의 안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요. 근데 이제 뭐 빌린 돈도 갚아야 되고, 뭐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 전화세 뭐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이, 트레이닝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더 필요하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후자.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2배로 받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면 됩니다. 자, 트레이닝의 심리. 사람들은 트레이닝할 때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 감정이란 것이 이성적으로 매매하라 그 말이죠. 감정을 배제하고. 그런데 시장은 감정의 바다나 마찬가지다. 그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이게 중요하죠. 유능한 트레이더는 언제나 이익거래만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훌륭한 트레이더가 지닌 핵심적인 특징은 실수를 저지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재기하는 데 성공한다는 점이다. 저도 이제 뭐 좀 트레이딩 경력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나왔으면요, 그거 뭐 금방 복구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 예. 나의 아내는 나의 트레이딩과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나의 객관적인 비판가이기도 하다. 아내가, 엘더 박사 아내가요. 스스로에게 도움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유용한 충고를 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있지 않는가. 마음을 다 잡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교육생 한 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53세? 이제 아내한테 뭐 허락을 받았는가. 근데 아무래도 내가 믿음이 안 가. 그래서 아내랑 같이 오시라 했죠. 그래가지고 같이 여기서 상담해서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레이딩을 숨어서 한다는 거, 요즘 한국 사람들은 거의 뭐 이 트레이딩에서 돈을 잃고 나면 집안에 이제 어떤 불화가 생기죠. 그러면 그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요. 자, 그런데 우선 가족끼리 화해하고 설득을 해야 돼. 그래야지 트레이더 자신이 마음이 안정감이 와야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뭐 돈을 버는 트레이딩 우리가 수익이 목적이죠. 근데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어떤 활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인생은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돈 가지고 이 인생을 전부 해결할 수 없겠죠. 그것이 설령 트레이더의 인생이라도 말이다. 이 점이 바로 인색하고 속 좁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다.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데 나는 이 트레이딩이 하는 것이 물론 돈을 버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엔돌핀도 쏟고.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을 못하는 거야. 나는 즐거워, 이게. 물론 제가 예전에 이것을 연구하고 배우고하는 그 고난의 시절이 있었죠. 그럴 때 보면 참 고통스러웠어요. 뭐 돈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인생의 어떤 다른 의미를 보게 됐죠. 그래서 나는 항시 트레이딩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녹화 반복 차트 훈련을 하고 또 심리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거야. 왜? 꾸준히 했더니 점차 달라지는 성공적 트레이더로 달라지는 내 모습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공한 트레이딩은 비밀을 아는 데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에 성공하는 것은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야. 기술적인 것도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란 것은 각자가 어떠하니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 어떠한 내 안에 있는 거죠. 특별한 비밀이 없다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특별한 비밀이 없어.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하고 세부 사항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자금을 조심스럽게 지급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약간의 재능도 겸비해야 된다. 물론 약간의 재능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간절함과 절박함, 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갖고 하다 보면 재능도 또 생겨나. 유명한 의사,
그 다음에 배우, 엔지니어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경쟁 순위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편안히 여기고 자신의 기술을 즐기며 그것을 관심사가 비싼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동안에 고생해서 갈고 닦은 것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 교육생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어떨 때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답답할 때도 있어. 그러면 또 내가 참고 기다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생들이 실력이 점점 하나씩 나아질 때 보면이 또 질문하고 올바른 질문, 그릇된 질문 말고 우리 직업에 대한 거, 또 철학에 대한 거, 우리 소명에 대한 거 이야기하다 보면 즐거워 이게. 그러니까 관심사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공한 트레이더의 지혜를 공유하고 유용한 트레이딩을 조언해 준다는 말은 아니다. 요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육생도 그렇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거 잘 들어야 돼. 사실 그런 트레이더는 아주 드물다 이거예요. 특히 해선 트레이더는요, 자기가 갈고 닦은 것을 남한테 전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한 트레이더가 있다 해도 그것을 그때그때 조언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제가 이제 이런 것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염치 없이 달라붙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이다. 한 분이 있었어. 교육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돼가지고, 여기를 들어올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절했죠.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 이 트레이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가르쳐주고 했지만은, 나와 같이 매매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좋죠. 그런데 나는 불편한 거야. 왜 불편하냐? 우리가 매매할 때는 조용하게 하거든요. 마음의 정서, 안정된 이러니 마음 갖고 트레이닝에 임하는데 사람이 있다 보면 힘들어. 예전에 제가 한 9년 전에, 8년 전인가 여기에 3명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가르치고 할 때. 그때 불편했습니다. 나중에 다 보냈죠.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일이 지금까지 혼자 있어요. 월등히 늘어난 거야. 모든 면에서, 실력이나 여러 면에서. 왜 혼자 생각하고, 나는 외로울 틈이 없어. 고독할 틈이 없다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CTS 트레이더를 위해서 뭐 집단 동조화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틀립니다. 트레이딩은 돈을 벌어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상사 없이 일하고 어디든 원할 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이 트레이더로서 설정한 목표는 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전문가가 트레이더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성공은 대개 돈으로 평가되겠지만 그 위에 돈으로 평가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제가 트레이더 하면서요, 물론 제가 이제 신학도 공부를 했지만 도리어 이 트레이더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 이게 우리가 이 트레이딩을 잘못하게 되면 그 즉시 반성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회개에 빠른 회개할 수 있는 빠른 훈련 도구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한 시간이 많아지고 또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되고 하느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니까 왜 트레이드에서 손실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도 성숙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꼭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음의 공부, 인문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강의할 예정이지만 해선 인문학을 강조하는 이유. 왜? 우리 트레이딩이라는 것은요, 트레이더가 기술적, 심리는 마인드셋, 마음이잖아요. 이게 통합된 어떠하니 통찰된 그런 것 속에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강의를 마치면서요, 여러분의 매매에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